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쓰레기, 숙박시설의 불법 오폐수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보라카이 섬. 지난 6개월 동안 폐쇄 조치를 단행하며 그들 스스로의 자정 노력으로 인해 이제는 서서히 봄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심각한 오염지 중 하나였던 블라복 비치. 이제 그 아름다웠던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라복 비치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랄프스 플레이스 리조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작은 산 속에 위치해 바다가 보이는 현지의 느낌을 간직한 가성비 오브 갑 숙소인 랄프스 플레이스로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이곳은 랄프스 플레이스의 정문 모습입니다. 리조트의 바로 앞에는 블라복 비치가 위치해 있는데요. 지도상의 블라복 비치는 화이트 비치의 반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다고 해서 중심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을까 오해하실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보라카이 섬이 워낙 작기 때문에 스테이션 2 지역에서 약 1km 정도, 그러니까 툭툭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먼 거리가 아닌 거죠. 그럼 정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문 옆쪽으로 보이는 노란색 건물과 그 뒤로 보이는 하얀색 건물은 랄프스 플레이스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약 20-30m를 들어가면 랄프스 플레이스의 로비가 보입니다.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귀여운 고양이가 먼저 반겨주네요. 여러분이 흔히 접해왔던 일반적인 리조트나 호텔의 로비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그들의 소박함과 자연 친화적인 아름다움은 랄프스 플레이스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체크인 시간은 2시부터입니다. 단 1분의 오차 없이 정확히 2시에 입실이 진행되므로 얼리 체크인을 기대하고 가셨다간 저처럼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숙소를 가기 위해선 이렇게 로비 옆의 계단을 통해 올라가셔야 합니다. 랄프스 플레이스의 숙소 유형은 방갈로와 아파트먼트 형식으로 구분되는데요. 두 숙소의 가격차는 크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네, 정상에 닿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개의 방갈로 숙소가 보입니다. 참 예쁘네요.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네, 이곳이 랄프스 플레이스 정상에서 바라본 블라복 비치의 모습입니다. 모든 고민거리를 날려줄 듯한 이곳의 아름다움은 어느 곳에 견주어도 전혀 빠지지 않는 느낌입니다. 자, 저는 다시 아래쪽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예약한 아파트먼트가 있는 곳을 갈 건데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3개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아파트먼트는 오른쪽 길로 가시면 됩니다. 다시 갈림길이 나오죠? 여기서 왼쪽으로 가시면 제가 예약한 아파트먼트가 나오게 됩니다. 다 온 것 같습니다. 중앙에 자쿠지가 보이는데요. 이곳에는 수영장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아담한 자쿠지에 몸을 담그고 더위를 피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곳에서의 풍경은 어떨까요? 마찬가지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더위에 지친 피로감을 날려주는 느낌이네요. 이곳은 휴식 공간입니다. 흡연도 가능하고요. 정수기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 노란색 건물이 제가 머물게 될 아파트먼트입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저는 아고다에서 약 9만 원 정도의 프리미어 스위트룸을 예약했습니다. 비수기에는 일반적으로 5, 6만 원이면 예약하실 수 있으니 정말 저렴한 숙소인 걸 아시겠죠? 방이 꽤 쾌적합니다. 작지 않은 편이고요. 혼자 또는 둘이 지내기에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물론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습니다. 가격을 생각했을 때 많은 것을 기대하면 안 되겠죠? 화장실 한번 가볼까요? 세면대가 보이고요. 거울이 있네요. 드라이기와 핸드워시가 보이고요. 욕실은 기본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이곳에 보이는 샴푸와 바디워시는 펌프질만 하다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로 챙겨오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는 건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냉장고가 보이는 이곳에는 별도의 프리워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1층의 공용 휴식 공간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보관하는 장이 보이고요. 금고도 보이네요. 컵이 있고요. TV가 있네요. 선풍기가 보이는데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으니 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침대 위에 타올이 예쁘게 정리되어 있네요. 이런 작은 정성 하나가 이곳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요소이기도 하죠. 자쿠지가 보이는 창밖의 풍경은 마치 한적한 산속의 별장에 와 있는 기분이 들게 하네요. 천장은 현지의 느낌을 물씬 풍깁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흔히 걱정하시는 벌레 등은 전혀 보이지 않네요. 방에 대한 소개는 이쯤 하고요. 다시 내려가서 조식 식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갈림길에서 바이다 웨이 표지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곳이 식당인데요.
체크인 시 받은 조식 쿠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도 카페와 식당으로 운영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무료 조식은 꽤 단촐한 뷔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제가 조식을 먹기 위해 이곳에 내려와서 준비된 음식들을 보고 든 생각은 이었지만 음식을 먹고 난 뒤의 생각은 맛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것이었죠. 보기 좋은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된 곳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기분 좋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랄프스 플레이스의 조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리조트는 방갈로형과 아파트먼트형으로 구분됩니다. 산속 별장의 느낌이 가득하며 총 22개의 객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대단히 저렴하면서 자연 친화적인 현지의 느낌 그대로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먼트형의 경우 방갈로에 비해 조금 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방음에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고요. 방갈로형의 경우 독립된 공간, 넓은 객실, 취사시설도 갖추고 있으니 원하시는 형식의 숙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체크인 시간은 2시, 체크아웃 시간은 12시고요. 호텔 보증금은 없습니다. 체크인 시간은 정확히 지키는 편이니 얼리 체크인을 기대하고 가시면 시간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레이트 체크아웃은 가능하나 시간당 비용이 책정됩니다. 단, 가격은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조식 시간은 7시부터 10시 30분까지이며 체크인 시 받은 무료 조식 쿠폰을 사용합니다. 아메리칸 스타일의 뷔페식으로 준비되어 있으나 뷔페라 하기엔 조금은 민망한 음식 가짓수로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요. 꼭 필요한 음식만 준비해 놓았으며 그 맛 또한 괜찮은 편입니다. 수영장은 없으며 자쿠지가 한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하겠지만 바다가 보이는 산속 펜션에서 한적한 자쿠지에 몸을 담그는 것 또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별도의 셔틀버스는 없으며 스테이션 2 지역에서 1km가 채 안 되므로 툭툭이를 이용하시면 50에서 100페소에 충분히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랄프스 플레이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리조트의 주변 시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리조트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유일하게 있는 시설인 육구바에서 식사 및 주류 등을 즐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마사지의 경우 현지인이 예약하는 걸 들었을 때 1시간에 700페소라고 했으나 이건 현지인 기준인지 모든 게스트가 동일한 건지는 모르겠네요. 이용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리조트들에 비해 다소 부족한 시설과 리조트 주변에 즐길 거리가 없다는 점은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개인 또는 조용히 지낼 공간이 필요한 커플 혹은 수영장이나 기타 시설들이 필요 없으신 우리네 부모님들을 동반한 가족이 방문한다면 정말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프사이드 보라카이 리조트 앤 스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여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는 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